기본적으로 이제 조용조 박사님께서 이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늘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큰 그림을 먼저 설명을 좀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어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4차 산업혁명이 크게 공급산업하고 수요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급산업적인 측면하고 수요산업적인 측면들을 좀 더 세분화돼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더해 주신다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예정되어 있던 그런 스마트 공장 추진 방안에 대한 통합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요산업 동향 쪽에 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와 같이 맞물려 시연하기 전까지 좀 설명들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직은 작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산업 쪽하고 수요산업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이 수요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오늘 주로 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품질혁신 기반구축 사업에서 나온 결과물인 큐팩토리 관련된 그런 사례들을 위주로 수요산업의 시연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공급산업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차년도 정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래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실제 독일에 지금 DFK에서 하고 있는 그 테스트베드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주로 공급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다양한 그런 공급 기술과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실제 누구든지 와서 검증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표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급 확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공급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모델 팩토리다. 그리고 검증된 기술을 실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검증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독일과는 좀 더 다른 열악한 그런 하드웨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점이 있어서 미래부 사업에서 또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ICT 기술들,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ICT 기술에 대한 어떤 검증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테스트베드를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핵심 기술로 산업용 IoT 기술, 그리고 MES, 시뮬레이터, 그리고 에너지 기술, 또는 설비 진단 기술, 그리고 AR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만들고 있는 테스트베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차이점이 독일에서 얘기하는 이 스마트 팩토리 KL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공급 기술을 검증하겠다라는 차이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가 러닝 팩토리라고 또 독일에서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교 인력이든 산업체 인력이든 그런 인력 양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융합한, 그래서 기술 검증, 그 다음에 러닝 팩토리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를 융합한 모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3차년도 진행 중입니다. 3차년도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이 끝나면 사실은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술 검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면서 쌓은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어떤 크게 세 가지 서비스 모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크게
이 테스트 베드는 크게 11개 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BLDC 모터, 정밀 모터를 만드는 11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2차년도를 지나서 3차년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사업은 지금 한 8월 말 9월 초 되면 실제 모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연을 저희가 이제 실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독일에서 얘기하는 그 스마트 팩토리 KL과 그리고 수요 산업 러닝 팩토리와 이제 융합된 이제 그런 개념이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독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모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명암첩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실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게 또 좀 더 다른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이 사물 인터넷 기술 포함해서 뭐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이런 ICT 기술들이 사실은 제조기업에 유기적으로 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저희도 실제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도 완벽하게 어떤 제조의 도메인에 맞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물 인터넷 기술 같은 경우는 홈에 적용이 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저희가 실제 제조업에 적용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기술을 넣은 기업은 사실은 기존에는 홈에 들어가는 IoT 기술을 비즈니스를 했다면 저희가 만드는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제조에 적용할 수 있는 본인의 기술을 사실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또 협력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뭐 평창 올림픽의 어떤 5G 기술의 어떤 플랫폼이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5G 기술을 테스트 베드 제조에 또 적용하려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5G 기술도 테스트 베드나 제조 인프라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제조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러한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제조업에 적용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MES 기술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목적 중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러닝 팩토리에 대한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전체 밸류 체인, 제품 기획부터 개념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이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저희가 만드는 모터 생산 라인을 통해서 교육 과정과 실제 테스트 베드를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분석,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수합 분석, 전략 분석, 그리고 최적화, 데이터 분석,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유기적인 융합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저희가 실제 공장은 아닙니다만 뭐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품 완제품이 나오는 저희가 테스트 베드라고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베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예를 들면 공정 데이터, MES 데이터, 그 다음에 전기 데이터, 품질 데이터, 설비 데이터, 센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잘 정제를 해서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하는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이런 데이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반영해서 크게 5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DFKI가 하고 있는 시나리오, 그래서 저희는 뭐 좀 더 다를 수도 있지만 벤치마킹 한 부분도 있고 그게 5가지 시나리오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수요산업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산업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개발한 큐팩토리에 대한 시연을 같이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 슬라이드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저는 프로세스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자원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3D 프린팅을 써서 디자인 품평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2, 3천만 원짜리 3D 프린팅을 써서 우리가 어떤 제품 검증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려는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뭐 어떤 솔루션을 너무 뭐 이게 별도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동일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큰 그림을 같이 그리고 세부적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업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품질혁신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방향은 지금 산업부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범위가 제 개인적으로는 MES 범위, 그러니까 수직적인 통합 관점에서 MES 정도까지가 이제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MES나 POP나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공정과 품질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시스템으로 한번 해결해보자라는 게 저희 중소중견기업 불량 감소를 위한 공정개선 기술 고도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생기원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기진의 경북창조센터, 그리고 포항공대, 포스텍, 그리고 부산대 이렇게 5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에서 지금 원하는 시스템들은 단순한 시스템들이 아닙니다. ERP나 PDM이나 설비관리 이런 레가시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MES, 자재관리, 모니터링 뭐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비즈니스와 매뉴팩처링이 통합된 이런 시스템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기원은 다른 그 대학들과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피스라는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다양한 모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큐팩토리라는 시스템도 이 포피스의 일부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라든가 PMPM이라든가 이런 공정 모델링 이런 도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중견기업에서 원하는 비어있는 그런 어떤 영역에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평가, MES, 뭐 다양한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 개념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이 각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게 그냥 단순한 어떤 뭐 그런 단순한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기보다 사실은 이 통합 관점에서 예를 들면 공정 수준 진단, 분석, 컨설팅, 프레임워크 설계, 시스템, 또 진단 이제 이런 유기적인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운영이 되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적용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포피스 어세스라는 시스템은 실제 그 공정 수준,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을 저희가 도입할 때 실제 공정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략 부분, 조직적인 부분, IT, 프로세스, 성과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을 통한 어떤 사전 진단용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MPM은 저희 이제 본 사업, 품질혁신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모델링 도구입니다. 이 PMPM이라는 도구는 이 조립 공정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산업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면 내부 협업 프로세스, 외부 협업 프로세스, 그리고 부품의 흐름, 랏의 표현, 전이가 되는 표현, 이제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을 실제 현장에 가서 좀 번거로운 어떤 그런 작업들을 이런 노테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링과 바로 현장에서 그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또 개발했고요. 시뮬레이션은 공정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바틀렉이라든가 가동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는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과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MES나 자재관리 이런 시스템들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MES나 이런 시스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조립 산업에 특화된 엔진을 가진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품질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중소중견기업의 특징을 반영한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잠깐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제 같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안세환 연구원께서 좀 도움을 주시고자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사이 동안 제가 또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이런 수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적용을 할 때에 가장 문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아까 측면에도 교육과 컨설팅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향후 어떤 보관이 좀 있으신지 프로그램 설명 전에 그런 내용들도 좀 가미를 좀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교육 컨설팅 같은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뭐 ERP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부분이긴 한데 ME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들어갈 때 ISP라는 이제 그런 컨설팅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보통 예산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퀄러티나 이런 시스템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어떤 특화된 커스터마이징 작업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같이 유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지네라든가 또 컨설팅에 전문적으로 또 하고 계신 분들과 협력을 통한 이제 이런 유기적인 체계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저희 시스템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중소중견기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그래서 보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목적에 충족시킬 수 있는 웹 시스템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MES나 POP나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수기로 엑셀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시스템과 수기로 저장되어 있는 엑셀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은 그 포항공대에서 다양한 그 모듈 형태의 엔진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저희가 이제 전체 한 36개의 모듈을 개발했는데 그러한 그 모듈을 가지고 템플릿 형태로 조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템플릿을 가지고 실제 바로 현장에서 제조 현장에서 저희가 모니터에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크게 특징적으로 보면 4가지 특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연에 대한 부분들은 안세환 연구원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큐팩토리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큐팩토리 통합 플랫폼은 처음 이제 우선적으로 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웹에서는 크게 품질 분석 기능과 공정 개선을 위한 트리지, 그 다음에 아까 조용주 박사님 말씀하신 그 맞춤형 품질 템플릿 이런 3가지의 기능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탑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36가지 모듈에 대해서 리스트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개별 모듈별로 저희가 웹에서 품질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엑셀, CSV 파일 기반으로 웹에서는 분석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공정 개선을 위한 트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의 작업자분들 아니면 컨설턴트 같은 전문가 분들께서 직접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제 새로운 그 트리즈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저희 쪽에서 개발한 보급형 트리즈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또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또 그 트리즈에 관련한 유사 사례들을 수집해서 모아 넣은 그런 자료들을 또 참고하셔서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웹사이트의 통합 플랫폼에서는 또 아까 조용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CS 저희 그 로컬에서 쓸 수 있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PNPM 모델러 같은 것들을 게시해서 또 그 별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이외에 이제 저희가 주되게 개발한 CS 품질 시스템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품질 분석을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방식을 저희가 구현을 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셀 기반의 그 CSV 파일로 그 분석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불러와서 품질 분석을 수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현장에 마리아DB 또는 오라클, MySQL, MS SQL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는 현장이라면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활용한 품질 분석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지금 외부망에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화면은 보여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이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DB를 통한 품질 분석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 시스템의 분석을 하는 절차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템플릿 분석이라는 이런 활용 템플릿 기능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기존의 통계 소프트웨어와 다른 차별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존의 템플릿을 저장해 놓은 파일을 불러와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개별 품질 분석 모듈은 총 36개로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품질 개선 도구, 그 다음에 통계적 공정 관리도, 통계 분석 도구 이렇게 해서 총 36개의 현장 중소중견기업에서 많이 활용도 쓰임이 높은 그런 기본 모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당 모듈들 간에 그 작업 현장에 맞는 그런 모듈 간의 조합을 저희는 템플릿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템플릿화시킨 지금 모듈 간의 조합을 이 왼쪽에 보시는 그 개별 모듈 간의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저희가 어떤 그 제품이나 또 그 현장을 반영한 그런 모듈 간의 조합을 맞춰 놓은 건 아니고 저희가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듈을 한 번에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끔 리스트를 구현해 놓은 거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개별 모듈 간의 그 데이터를 불러오고 하는 룰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파일을 일단 처음으로 CSV 파일 또는 DB와 연계됐을 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불러오는 이런 절차를 수행하게 되면 수행하고 이후에 저희 그 분석 그 로직에 따른 룰을 설정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전체 템플릿에 구성된 전체 템플릿 분석 수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템플릿 조합 중에서도 필요한 개별 모듈별로 따로 체크를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R 분석과 X/R 분석에 대한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방금 수행한 R 분석과 X/R 분석에 대한 이런 분석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그 품질 분석 기능 위에 저희의 시스템에는 또 다른 그 핵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모니터링 기능이 또 있습니다.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공정 관리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그 품질 예방을 위해서 작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저희가 이제 기본 모듈 간의 그런 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템플릿화 시켜서 추가적으로 개발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DB를 통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을 구현해 놓았고요. 간략하게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값을 통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시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 박사님,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이 듣고 계신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 중에 하나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비용적인 측면으로서 이제 인터넷을 통한 웹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기한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계획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했던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엑셀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중소중견기업에서는 물론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끌어온다고 했을 때 어떠한 리소스가 좀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저희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화면창 중에서 결과값이 나오면 그 정도 보고 나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수요 산업에서의 요 내용과 더불어서 이 스마트 공장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취해야 될 어떤 결론적인 측면들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아까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이 중소중견기업들한테 시스템을 던져주고 그냥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향은 뭐냐면 연구소나 대학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사실은 중간에 좀 빠져있는 부분이 컨설팅 산업을 또 키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을 들고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컨설팅 인력이 저희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계를 만드는 게 방향이고, 물론 뭐 사내 또 중소중견기업 내부에 이런 인력이 있다면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그런 인력이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과값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아까 기본적으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개별 모듈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별 모듈을 활용한 분석 이외에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저희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여서 공정 관리 및 공정 관리도를 통한 그 공정 문제점에 대한 확인 및 그 다음에 현재 공정 수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정 능력 분석에 대한 이런 동시다발적인 여러 가지 분석들을 조합하여 템플릿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은 여러 가지의 이제 저희가 설정에 따라서 이런 모니터링 화면은 구성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지금은 3가지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더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더 많은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어떤 내용들은 좀 본 것 같아서 이제 조영주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이제 스마트 공장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결론적인 내용들을 하고, 아까 또 질문 드린 것 중에서 지금 현재 방금 보여주셨던 시연된 것들이 실사용자, 중소중견기업에 계신 분들이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가미해서 결론을 좀 지어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과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36개 모듈을 좀 구분을 하자면,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또는 고도화된 분석적인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적화 모듈이 있고, 그리고 지금 포스텍에서 개발하신 엔진 중에 머신러닝과 관련된 또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분석, 그 다음에 최적화, 예측, 이런 사실은 그런 모듈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단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게더링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분석이 되고, 그걸 가지고 실제 최적화하고 예측하는 이제 이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남은 슬라이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한 솔루션들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베트남에 저희가 진출해 있는 글로벌 그 OEM, ODM 기업들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방 만드는 그 기업인데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실제 그 공정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OEM, ODM 같은 경우는 그 제품 설계, 실제 그 초기의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기업들의 역량은 이 제품 설계부터 원단 이후에 그런 과정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저희가 좀 도출을 했습니다. 어떤 영업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 베트남에 나가 있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몇만 명이 한 사이트에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000명, 4,000명에 있는 인력들이 지금 노동 집약적인 공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공정들이 거의 블랙박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전주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큐팩토리를 포함한 F오피스 시스템을 R&D 차원에서 실제 적용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넘어서서 실제 기업들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또한 또 수요 산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설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상위의 시스템으로 올릴 건지, 그래서 IoT나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재봉기에 붙여서 실시간 데이터를 게더링을 할 건지, 이제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저희가 테스트 베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사실 말씀드렸던 저희는 그 공급 산업도 열악하고 수요 산업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 두 산업을 어떻게 그러니까 역량을 키울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 공급 산업, 특히 뭐 센서나 제어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실은 열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악한 기업들한테 R&D 투자를 하세요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너무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시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어떤 프레임워크 작업들을 보면 크게 설비, IoT, MES, 클라우드, 뭐 어떤 의사결정 내리는 수직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실제 수요 산업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방을 만드는, 옷을 만드는, 신발을 만드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 내부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스마트화를 할 때 이러한 공급 산업을 같이 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도 있지만 이 봉제 산업의 선단화를 하게 된다면 실제 그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어떤 시장에 공급 기업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가진 기술을 실제 수요 산업에 적용하고, 그래서 이 수요 산업과 공급 산업이 만들어진 이 봉제 산업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저는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제 산업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공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산업들을 저희가 국내적으로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가 금형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산업들을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사실은 국내의 어떤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